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14페이지에 2단원 전기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제목을 보시면 전기음성도가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전기음성도라는 값의 차이에 의해서 결합의 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세 가지 결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 화학결합 이 세 가지를 배웠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분자라는 아이에 대해서 그 분자의 전체 세계, 분자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데 그 결합 세 가지 중에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공유결합인 경우에 이 분자를 형성할 수 있고 분자들을 이루는 건 원자들끼리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찬찬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기음성도는 선생님 뒤에 빨간색 글씨로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시켜놨어. 여기서 보면 공유결합 중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을 하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생길 거잖아요.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은 양쪽에 두 개의 원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건 공통으로 소유한다는 뜻이야. 공통으로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예쁘게 전자가 이렇게 A랑 B 사이에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A와 B 사이에는 그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를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고 이 전기음성도는 선생님이 몇 단원 때 이미 설명을 했냐면 2단원에서 벌써 설명을 했었어. 약간. 왜 2단원에서 약간 설명을 했었냐? 우리 2단원 내용이 뭐였죠? 시험도 봤는데 2단원의 내용은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고 주기에 따라서 또는 족에 따라서 주기적 성질,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싹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누구다? 전기음성도다.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원자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것과 똑같이 전기음성도도 주기적 성질을 따르는데 그거 좀 이따 선생님 밑에 주기적 성질 따르는 거 선생님 설명을 할 거고 자, 전기음성도는 뭐다? 양쪽에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있는 공통의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의 정도다. 그럼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센지 여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누구와 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냐면 H라는 원소와 F라는 원소가 가운데 이 점 두 개 보이나요? 점 두 개. 공통으로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대. 그런데 이 공통의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 한 쌍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쌍을 공유하면 우리 결합선 몇 개라고 했죠? 줄 하나인 거 보니 결합선이 하나.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단일 결합이라고 있는 이 줄을 F도 잡아당기고 있고 H도 잡아당기고 있는데 지금 그림만 봐도 F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H는 두 손으로 잡아당기는데도 지금 힘이 부족해. 누가 힘이 센 것 같아요? F가 힘이 훨씬 더 세다. 그럼 힘이 세면 당연히 줄은 어떻게 될까? F 쪽으로 끌어당겨지겠지. 그럼 줄이 F 쪽으로 끌어당겨진다는 뜻은 중심에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치우쳐 있다. F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치우쳐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줄다리기를 우리가 비유했는데 힘이 센 쪽으로 전자가 끌어당겨진다.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전기음성도는 줄다리기와 같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고 앞에서 2단원에서 배웠듯이 주기적 성질이 잘 반복된다라고 잘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교과서 115쪽에 그림 3-13이 있어. 그림 3-13을 보시면 되게 간략하게 전기음성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솔직히 그림 3-13에 있는 것만큼만 알면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여기 전체적인 전부 다 뭐가 나와 있어?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이 주기율표의 전기음성도의 패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전기음성도는 그럼 이런 값들은 여기 숫자가 써있는데 4.0, 3.0, 3.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있는데 이런 값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냐면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공유결합을 시켜보았을 때 누구의 힘이 더 큰지 상대적인 값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값이야. 그래서 여기는 딱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아이가 누구냐면 여기 끝에 있는 F 보이죠? 플로린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크대. 다시 말하면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누가 제일 크다? F다. F는 공유결합을 아쉽게도 힘이 세지만 여러분들 F는 몇 쪽에 있죠? 17쪽에 있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7이야. 근데 옥텟 규칙은 몇 개가 되는 게 안전이라고 했죠? 8개. 그럼 전자는 몇 개만 더 얻으면 되는 아이죠? 한 개만 더 얻으면 되는 아이야. 그런데 얘는 힘이 엄청 세지만 공유결합을 어떤 애랑 해서도 다 자기가 자기 쪽으로 F라는 애는 전자를 다 끌어당겨. 하지만 결합은 딱 몇 쌍밖에 할 수 없다. 한 쌍. 공유전자쌍은 한 쌍밖에 하진 않는다. 왜? 이미 7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끌어오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 여기 주기율표 다 나왔는데 어디는 빠져있어. 여러분들 아까 전기음성도에 제일 처음 도입부에 전기음성도는 끌어당기는 정도인데 어떤 애를 끌어당기는 정도였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를 하는 애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8족에 있는 우리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18족의 비활성 기체의 원소들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 왜? 뭘 안 할 거니까. 공유결합을 아예 하지 않을 거니까 공유전자쌍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 전기음성도의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다. 그럼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애는 누구냐면 선생님 펜을 한번 이용해서 자, 전기음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애는 누구냐면 F야. 선생님 여기 들어 미안. F가 이 세상에 제일 크고요. 앞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앞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 계단이 쭉 내려가고 있죠. 앞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감소한다. 선생님 말 거꾸로 되어 있네. 위에는 전기음성도가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그럼 같은 세로줄에서 봐주시면 같은 세로줄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계단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F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면 앞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 세상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일까? 얘겠죠. 그래서 숫자를 봤더니 전기음성도는 이쪽 구석에 왼쪽 밑에 구석에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고 오른쪽 구석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다. 선생님이 일단 이 전체적인 주기율표상의 전기음성도의 숫자가 막 다다다닥 되게 많이 적혀있죠. 이 적혀져 있는 걸 다 원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의 115페이지에 그림 3-13 보이시죠? 그림 3-13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원소들이 있어.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만 나와 있냐면 17번 염소까지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17번까지 원소들 여기 있는 애들은 주기율표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있는 전기음성도의 값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것도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우리 딱 6개의 원소는 전기음성도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외워두고 가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선생님이 앞단원에서도 기출문제 풀면서 몇 가지 우리 머릿속에 외워두면 문제 되게 잘 풀려 라고 쉽게 빨리빨리 풀릴 거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몇 가지 있죠. 몇 개 안 돼. 외우는 과목 아니니까.
솔직히 얘도 안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 지금 말하는 6가지도 안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특히나 F가 제일 크다고 했고 선생님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해보자. 6가지 뭐뭐 있냐면 F가 이 세상에서 제일 커서 4.0이야. 하나 앞에 누구 있죠? 5. 5는 딱 0.5 줄어듭니다. 3.5고요. 그 다음 N은 딱 0.5 줄어들어서 3.0이고 C는 딱 0.5 줄어들어서 2.5야. 계속 외우나요? 아니, 선생님 딱 6개만 외워두면 되게 편리할 거라고 했잖아. 이 4가지랑 한 가지는 뭐냐면 쭉 앞으로 가서 수소는 좀 한 줄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적었어. 수소는 몇이냐면 2.1. 요거 외워주고 또 누구도 외워주면 편리하냐면 F 밑에 있는 C의 영소는 3.0이다. 이렇게 6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아, 앞으로 갈수록 감소하는구나. 4.0, 3.0, 아,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두고 선생님이 6개 얘기한 거.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는 모의고사 엔드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볼 거잖아. 2학기 중간고사나 모의고사에는 특히나 이 전기음성도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 뭐랑 연결시키냐면 여러 교과를 연결시킬 건데 여러 단원을 연결시킬 건데 우리 2주기에 2단원에 배웠던 주기적 성질에서 여러 가지 있죠. 홀전자수, 뭐 원자 반지름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합쳐서 전기음성도도 함께 시험 문제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의 힌트가 문제에 있다. 전기음성도의 힌트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값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뒀으면 아, A 원소는 뭐야? C 원소는 뭐야? 이렇게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 풀이할 거잖아.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외워두면 되게 6가지 원소는 편리하다. 알겠죠? 네, 우리가 좀 전에 주기율표상에서 그림 3-13에 있는 6가지 원소를 좀 기억해두자라고 했어. 그럼 이 전기음성도도 주기적 성질이 잘 맞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전기음성도에 주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주기적 성질이면 같은 세로줄에서 같은 가로줄에서 왜 그런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외우는 거는 저절로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그렇구나 라고 원리를 이해하면 당연히 주기적 성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어. 같은 주기에서 여러분 같은 주기는 같은 가로줄이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 보통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라고 우리 설명을 하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지 얘들아?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해. 그럼 선생님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어. 근데 앞에서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려지는 효과도 늘어나지만 상관없이 남는 핵전화, 어떤 핵전화?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는 가리움 효과에 상관없이 유효핵전화는 증가할 거다. 자, 핵전화가 뭐야? 플러스 전화다. 여기 쓸게. 핵전화가 플러스 전화야. 그 플러스 전화가 클수록 전자를 어떻게 할까?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증가하니까 핵의 전하가 커져서 플러스의 힘이 커져서 전자를 세게 잡아당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같은 주기에서는. 그럼 이번엔 같은 세로줄에서 자, 여러분 같은 세로줄에서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번호가 증가하잖아요. 1번, 3번, 11번, 19번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이번에 선생님이 같은 세로줄에서는 뭐부터 생각하자고 했어? 같은 세로줄에서는 1주기는 껍질 하나, 2주기는 껍질 2개, 3주기는 껍질 3개 이런 식으로 껍질이 많아지면 핵으로부터 미치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선생님 앞에 있는 애한테 소리 꽥 지르고 집에 있는 애한테 전화해서 소리 꽥 지르고 선생님 얘기했잖아. 선생님 똑같은 핵전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굉장히 그 핵의 전하에 미치는 영향이 확 줄어든다고 했어.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번호가 증가하면 주기가 커져서 뭐가?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너무 커져. 그럼 핵에서부터의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아까 얘기했지. 핵이 전자를 당기는 거라고 했으니까 핵에서부터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영향력이 줄어들면 당기는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기음 성도는 밑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것 같아. 2단원에서 주기적 성질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잖아.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외우지 않고 이해해도 돼 라고 했지만 전기음성도 플로우리는 몇이다? 4.0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전기음성도가 큰 아이는 누구다? F다. 오른쪽 구석에 있는 아이가 제일 크다. 1등이다.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수업을 다 들으면 F가 힘이 제일 세.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F가 전기음성도가 몇이다? 4.0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됐죠? 기억 꼭 하세요. 자, 우리가 수업한 거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 그림을 잠깐 보여줄 건데 제목은 일단 아직 쌍극자 모멘트가 뭐예요? 아직 몰라도 되지만 이게 쭉 이제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결합이 형성된다. 이걸 선생님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쭉 가봅시다. 수소와 수소가 있어.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공유결합에서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그림 말고 얘가 공유전자쌍을 한 쌍 공유하고 있으니까 결합선이 몇 개라는 거. 여기 밑에 단일결합, 여기 선생님 잘 표현해요. 단일결합 보이죠? 이 단일결합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다. 이렇게 두 개, 한 쌍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몇이었죠? 2.1이었죠? 여기 2.1, 2.1이라고 써있지. 근데 왼쪽에도 수소, 오른쪽에도 수소야. 그럼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기음성도가 2.1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기음성도가 2.1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네? 그럼 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까? 안 치우치겠죠. 가운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봤더니 왼쪽으로 H가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이 두 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수소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2.1이고 F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4.0이래. 그럼 당연히 누구의 힘이 세? F가 힘이 세니까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끌어당겨질까? 당연히 F 쪽으로 끌어당겨지겠죠. 화살표를 자세히 보자고. 왼쪽으로 이 까만색 화살표가 밑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이 화살표가 힘의 크기를 설명한 거야.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2.1이면 요만하게 그거 약 2배 정도 되니까 길이가 약 2배 정도 됐을 거야. 그래서 길이를 약 2배 정도에서 4.0이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여러분들 알죠? 합력은 이거의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어쨌든 중심에 있는 전자쌍 하나에 힘이 양쪽으로 주어지는데 이 전자쌍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 당연히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지만 두 개를 합치면 결국 어떤 힘만 남아? 이쪽 방향의 힘만 남으니까 이 전자쌍은 어느 방향으로 치우친다? F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H하고 Cl도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앞에서 공유결합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몇 쌍이다? 한 쌍이다.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한 쌍이면 이 한 쌍이 왼쪽에 있는 수소는 전기음성도 값이 2.1이고 오른쪽에는 염소가 3.0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그림을 보면 얘가 이만큼의 크기면 얘는 3만큼의 크기로 1의 3으로 화살표의 크기를 그려놨어. 그러면 얘가 전기음성도가 이 전자가 어느 쪽으로 당연히 치우칠까? 합치고 나서 다 뺀 다음에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면 화살표는 염소 쪽만 남겠지.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그 힘의 크기, 힘의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요 전자, 요 동그라미 돼지코 모양이네. 요 전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만약에 거의 비슷비슷해. 아까 누구였어? 완전 똑같은 수소와 수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안 치우친다?
이제 쌍극자라는 힘이 나왔어. 쌍극자. 단어만 딱 들어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 극이 있는데 쌍으로 있대. 여러분들 극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쌍이죠. 그래서 쌍극자라는 건 입자가 있는데 한쪽은 플러스 극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인데 얘네들이 쌍으로 생겨.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 그럼 얘는 쌍극자가 있겠지.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극이 쌍으로 생겼어. 이쪽을 보시면 H하고 CL 사이에는 분명히 중간에 뭐가 있어? 중심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한 쌍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H는 2.1의 힘이고 CL은 3.0의 힘이니까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생기겠죠.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생기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할 거야. 그러면 힘의 크기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힘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힘이 센지 아니면 힘이 약한지 힘이 없는지. 그럼 힘이 없다. 아까 얘기했던 수소처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힘의 크기가 같으면 왼쪽 2.1, 오른쪽 2.1. 그럼 더하면 0이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 힘의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소 분자에는, H2 분자에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없어.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 근데 이 힘의 크기가 분명히 H와 CL 사이에는 누가 힘이 세다고 했어? CL이 힘 세다고 했으니까 CL 쪽으로 전자가 끌어당겨지겠죠. CL 쪽으로 전자가 끌어당겨지면 그 힘의 크기를 표현해주자. 얼마만큼의 힘의 크기인지, 힘이 센지 약한지.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표현해줄 때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화살표를 이용해자라고 했어. 화살표. 왜? 화살표는 길이도 있지만 방향도 있잖아. 그래서 그 방향은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건 전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볼까요? 빨간색 화살표,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이 빨간색 화살표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고, 이 쌍극자 모멘트를 자세히 보면 방향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어. 염소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염소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전자쌍,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염소 쪽으로 치우친다. 그럼 염소의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다. 그럼 이 길이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 길이도 의미가 있어서 이만큼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고요. 그림을 한 가지 더 보려고 해. 자, 여기 보시면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결합의 극성이라고 있어. 선생님이 좀 전에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왼쪽에 수소가 있어. 근데 수소는 여러분들 전기음 성도 값이 양쪽이 어떻다고요? 수소는 전기음 성도 값이 똑같다. 양쪽에 2.1, 2.1의 힘이니까 화살표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생기는데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더해서 그려줄 화살표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 그러면 요 결합은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는 얘기는 이 분자는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이 결합은 우리가 무극성, 극이 없다는 뜻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수소 분자에서는 그래서 전자가 전체적으로 그냥 퍼져 있어. 동그랗게 퍼져 있는데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은 요 밑에 있는 요 아이, 아까 설명했던 걸로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자, 여기 봅시다. H하고 CL 중에 H의 힘은 2.1, CL의 힘은 3.0. 그럼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힘이 큰 CL 쪽으로 치우친다. CL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치우치는 방향과 크기를 고려해서 화살표를 그렸고, 이 화살표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른다. 그럼 이 화살표를 표현해주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훨씬 더 가까이 있어? CL 쪽으로 훨씬 더 가까이 있죠. 그럼 이 CL 쪽으로 가까이 오면 분명히 공유는 하고 있지만 전자가 CL에 가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Cl은 전자가 더 많아져. 자기 쪽으로 오니까. 그죠? 그래서 Cl은 전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는 무슨 전하죠? 전자는 음전하. 그래서 Cl은 전자가 내 쪽으로 끌어당겨지니까 나는 마이너스가 끌어당겨지니까 얘는 무슨 전하가 돼? 음전하가 돼.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전하. 펜으로 해줘야 되겠죠? 펜으로.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고요. H 입장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 두 개 중에 원래 한 개는 내 거였잖아, 순수하게.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누가 가져가? Cl이 가져가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공유 전자쌍이니까. 그런데 얘가 끌어가서 수소는 자기 주변의 전자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얘는 무슨 전화를 띠냐면 플러스 전화를 띄어.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데 앞에 요런 게 붙었어요. 델타가 붙었거든? 자, 델타라는 뜻은 뭐냐면 부분적인이란 뜻이야. 부분적인.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이쪽은. 왼쪽은 부분적인, 쓸게.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해. 왜 부분적인이란 말을 썼냐면 여러분들 이 HCl은 염화수소 분자는 들어있는 H와 Cl의 입자가 각각 이온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 NaCl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부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델타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얘는 그냥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야. 양의 전하를 띄고 음의 전하를 띄었어. 왜 부분적인 안 붙였냐면 얘는 Na는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아예 자기 몸에서 떨어뜨려서 누구를 줘버려? Cl을 줘버리고 Cl은 전자 하나를 자기 몸에 더 붙여서 아예 전하를 띄게 됐으니까 이 아이들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잃어버리고 아예 얻으니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냥 순수하게 썼어.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근데 염화수소는 전자를 수소 쪽에서 아예 잃어버리고 염소한테 준 게 아니고 분명히 뭐 하고 있는 전자쌍이라고. 붙잡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니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쓰기에는 양이온도 아닌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주자.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즉 양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플러스 전하를 조금 띄어. 그래서 앞에다 뭘 써주기로 한 거야? 약속. 부분적인이라는 말을 붙이고 델타라는 말을 써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염화수소 분자는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예요. 전자 배치, 전자 분포가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전자가 치우쳐 있어. Cl 쪽에 치우쳐 있고 Cl 쪽에 전자가 치우쳐 있으면 이 아이는 부분적인 음전하 델타 마이너스라고 한다. 반대로 수소 쪽은 전자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되니까 공유는 하고 있지만 자기 쪽에서 좀 멀어졌어. 전자가 가버리니까 무슨 전하를 띈다? 부분적인 양전하 델타 플러스를 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표현을 해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보려고 해. 자, 여기 우리 물은 되게 많이 분자 구조에서도 그렸어요. 물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복습. 물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거 옆에다 분자 구조 한번 우리 그려봅시다. 자, 가운데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8번이야. 그러면 얘들아 8번의 전자 배치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러면 6개를 이렇게 찍었어. 근데 여러분 옥텟 규칙은 8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몇 개 부족한가요? 2개의 전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금속이 있으면 그 금속한테 전자를 아예 달라고 해서 이가의 음이온이 되면 돼. 2개가 부족하니까 전자 2개를 받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가의 음이온이 되면 되는데 그런 애가 주변에 없어. 전자를 아예 자기 몸에서 떨어뜨려서 주겠다는 애가 없고 수소가 있네.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도 전자를 얻고 싶거든. 산소도 전자를 얻고 싶어. 몇 개? 2개. 근데 수소는 전자 몇 개 얻고 싶죠? 수소는 1번이니까 헬륨처럼 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수소 그릴게. 수소에 점을 찍을게. 수소는 점 몇 개 찍나요? 루이스 전자점식에 의하면 점 하나 찍으면 되겠죠? 얘들아 헷갈리지 말라고 X를 찍은 거야, X를. 자, 수소는 요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려
그려졌어.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전자 하나씩 받았으니까 8개가 되었고, 수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에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옥텟 규칙이 만족됐어. 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보이나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한 쌍당 결합선 하나로 표현되니까 요 그림 나왔네. 요 그림 나왔으면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면, 산소에는 여기에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씩 있고요. 산소 위에 여기 전자쌍 한 쌍 한 쌍 또 있지. 여기 있는 요 전자쌍들은 우리가 무슨 전자쌍이라고 부르지? 기억나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를 하네. 근데 요번 단원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산소와 수소 사이에 전기음 성도를 생각해 볼 거야. 자, 전기음 성도는 무슨 전자쌍이 있을 때, 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있을 때 잡아당기는 누구를?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의 정도. 자, 산소는 아까 몇이었죠? F5니까 딱 0.5 줄어드니까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잘 안 보인다. 보이죠? 3.5야. 그리고 수소는 전기음 성도가 아까 2.1이었죠. 그럼 자, 요 노란색의 공유 전자쌍을 누가 잡아당기겠어? O가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O가 전자를 끌어당긴다.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화살표로 나타내자. 그런데 화살표는 방향이 있다. 전자가 어느 쪽으로 간다?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근데 얘들아, 쌍극자 모멘트는 화살표에 밑에 이렇게 한번 막아야 우리가 약속한 표시 기호예요. 자,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화살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 얘는 초록으로 하자. 여기에 있는 전자쌍 요거는 3.5, 2.1이니까 누가 잡아당기겠어? 당연히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 그려주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전자가 자기 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에서도 전자가 자기 쪽으로 치우치니까 전자가 매우 가까워. 2개나 가까워졌어. 그러면 얘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까워졌으니까 전자가 많아지면 무슨 전화? 음전화. 그러면 얘는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는 전자를 가져가. 그럼 얘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멀어지는 거니까 델타 플러스. 그럼 써볼까? 물 분자에서 H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산소 원자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분자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분자를 잘만 그리면 이 아이가 어느 쪽이 델타 플러스고 어느 쪽이 델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수소는 H와 H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델타 플러스나 델타 마이너스가 안 생겨.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은 극이 안 생기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극이 안 생기니까 이거는 무슨 공유 결합이라고 할 거냐면, 극이 안 생기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 공유 결합? 당연히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O와 H 사이는 당연히 무슨 결합이긴 무슨 결합이야? 당연히 이온결합은 아니니까 당연히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죠. 당연히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이지만 극이 생겨. 이런 경우에는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할 거냐면 극을 생기게 하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들 분자구조 그려놓고 화살표, 쌍극자 모멘트 그려놓고 화살표의 합이, 얘 화살표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오른쪽으로 2.1, 왼쪽으로 2.1 더하면 0 없어지는 거야. 화살표가 없을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없을 경우에는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화살표가 생기면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결합의 종류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결합의 극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무슨 결합일 때 보통 공유결합일 때 말한다. 공유결합일 때 결합의 극성은 어떠냐면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겨서 양쪽에 똑같은 원소가 두 개 있을 경우에 힘의 크기가 같겠지. 똑같은 원소가 두 개 있으면 100%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양쪽에 이렇게 다른 물질이 있으면 힘의 크기가 다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있어요. 117페이지의 그림 3-16에서 선생님이 물 분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 그럼 물 분자의 화살표 보이죠? 산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모이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 말고 암모니아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화살표 보이죠? 극성 공유결합이야. 전부 다 얘들아, 여기서의 팁은 같은 종류가 아니면 힘의 크기가 모두 다를 거니까, 뭐 다른 종류면 무조건 다 무슨 공유결합이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게 생긴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사람 있을 거야. 앞에서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 중에 FON 순서대로 보면 N의 전기음성도 선생님 3.0 외우라고 했지. 그리고 F 밑에 CL 염소의 전기음성도 3.0 외우라고 했지. 그럼 선생님 N하고 CL하고 결합하면 3.0, 3.0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생기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말해서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3.0이라고 표현한 거지, 밑에 소수점으로 들어가면 달라. 소수점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애가 아니면 거기 표에 뭐 대략적인 값이 나왔기 때문에 3.0, 3.0 같다라고 해서 같은 종류라고 보면 안 된다. 힘의 크기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다를 거니까 어느 한쪽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종류는 치우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궁금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몇 쪽까지 본 거냐면 117페이지까지 봤어요. 그럼 선생님 마지막 페이지에 뭐를 준비했나? 선생님도 이거 표현했구나. 아, 선생님도 해놨네. 교과서 아까 얘기했던 3-16에 보겠습니다. 3-16을 보면 여기에서는 얘의 힘이 3.5고 얘의 힘이 2.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아 당겨진다.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극을 생기게 하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다. 극성 공유결합이고, 한 번 더. N의 힘 몇이었죠? 3.0. H의 힘은 2.1. 그러면 당연히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이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치우치는 쪽이 전자가 가까이 오니까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럼 이 결합도 당연히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도 나중에 다른 이야기까지 뭐 무슨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지만, C의 힘은 몇이었죠? 쭉 가서 2.5. 얘는 3.5. 그럼 당연히 이쪽 당연히 3.5니까 한쪽만 그릴게. 자, 누구의 힘이 커? O의 힘이 크죠? 그럼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O 쪽으로 치우친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극이 생겼으니까 이 결합도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극성 공유결합은 분명히 이쪽 델타 마이너스를 띈 쪽으로 전자가 치우쳤어. 근데 여기 오른쪽에 하나 더 나와있죠. 이번엔 이온결합이야. 이온결합인 경우엔 전자가 치우치다 못해서 아예 치우치다가 확 가버렸지. 전자가 얘를 확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죠. 그럼 아까 우리 주기율표를 배웠어. 주기율표에 여기 F가 무조건 제일 크긴 했지만 앞쪽에 있는 금속도 전기음성도가 있었잖아. 그럼 앞에 있는 금속들의 전기음성도가 어떻더라? 앞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밑으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같은 주기에서 무조건 앞쪽이 작고 밑으로 갈수록 또 작으니까 앞쪽에 있는 애들의 전기음성도가 뒤쪽에 있는 비금속의 전기음성도보다 대부분 작아질 거라고. 그럼 여긴 전기음성도가 작고 여긴 전기음성도가 커. 그런데 요 앞에까지 나온, 여기까지 나온 요
무슨 원소의 결합이더라? 우리 이온 결합은 금속 더하기 비금속, 금속 결합은 금속 더하기 금속,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 더하기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 요 위에가 공유 결합이었잖아.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가 다 거기서 거기야. 칸이 되게 좁잖아. 그래서 되게 거기서 거기라서 전기음 성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커봤자 몇이래? 1.9. 전기음 성도 차이가 커봤자 1.9인데 여기 보면 이 아이, 이온 결합인 아이는 전기음 성도 차가 몇이나 되는데 3.1이라는 데 3.1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 얘가 F라면 앞에 있는 굉장히 앞에 있는 왜 전기음성도 3.1이면 4에서 3.1 빼면 0.9 중에 하나인 어떤 금속이랑 결합을 하면 전기음성도 차가 너무 커서 전자가 F가 완전 힘이 세니까 전자를 완전 끌어오고 이온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금속은 전기음 성도가 너무 작으니까 얘가 전자를 가져가도 그리고 그런 데다가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안정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닥뜨려져서 이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크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전기음 성도가 굉장히 촘촘한 요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의 결합, 당연히 전기음 성도 차가 적게 나겠죠. 전기음 성도 차가 적으면 공유 결합. 아예 전기음 성도 차가 없으면 공유 결합 중에서도 무극성 공유 결합. 이해가 됐나요? 이 그림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전기음 성도 차 이거 가지고도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결정할 때 이 전기음 성도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전기음 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 결합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정리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전기음 성도가 만약에 전기음 성도가 같으면 전기음 성도가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예를 들어 이거야.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전기음 성도가 같으면 무슨 공유 결합이다. 양쪽의 힘이 똑같으니까 극이 생기지 않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두 번째, 전기음 성도가 같진 않아. 무조건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같진 않은데 전기음 성도가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 무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의 차이 알죠?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같은 종류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 또 삼중 결합이지만 N과 N이 이렇게 했어. 얘는 삼중 결합이지만 양쪽의 힘이 똑같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 밑에 2번은 무조건 종류가 뭐하기만 하면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전기음 성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이 나다가 엄청나게 차이가 너무 크면 결합의 극성이 커지다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커지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차이가 매우 크면 무슨 결합이 형성된다?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전자를 아예 잡아 당겨서 음이온이 되고 아예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돼버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시트예요. 마지막 시트인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야. 제목 뭐였지? 제목? 전기 음성도. 이게 제목이었잖아. 두 번째, 1번 전기 음성도고 2번이 결합의 극성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오늘 확실히 알면 돼.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뭐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의 정도다. 결합의 극성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생기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생기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극성 공유결합인지를 판단해보래. 그럼 일단 여러분들 뭘 판단해야 돼?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그럼 이렇게 질소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질소의 전기음성도 기억해야 돼? 기억 안 해도 되지. 왜? 무조건 얼마만큼의 크기의 힘이든 상관없이 N과 N은 똑같은 아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을 거야. 치우치지 않아. 치우치지 않으면 극이 안 생기니까 이 아이는 무슨 공유결합?
여기 아이는 치우치지 않으면 같은 종류 두 개야.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C와 O는 몇인지 기억해? 기억하지 않아도 돼. 지금 얘네들이 얼마만큼 땡기는지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라고만 물어봤으니까 두 개의 종류가 같으니 다르니 이것만 알면 되거든. C와 O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공유결합이 생기겠어? 극성 공유결합이 생기겠지. 여기에서의 물음은 누가 플러스니 누가 마이너스니 이거 물어본 건 아니니까.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H와 B야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다른 종류죠. 당연히 다른 종류면 힘이 달라. 그럼 당연히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는 뭐 판단하지 않아도 극이 당연히 생기겠죠. 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존재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제목에 나왔던 전기음성곡. 두 번째 나왔던 결합의 극성. 근데 그 결합의 극성은 무극성이 될 수도 있고 극성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종류 무극성, 다른 종류끼리는 극성의 공유결합을 띈다. 여러분들 오늘 몇 페이지까지 끝난 거냐면 117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진도가 나간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루이스 전자점식은 뛰어넘을 거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잖아.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뛰어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들 분자 구조로 바로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다음 주에 이제 128페이지의 분자의 구조를 선생님 설명할 거야. 이 분자의 구조를 그려놓고 다음 차시를 좀 예고를 하면 분자를 예쁘게 그려놔. 그리고 이 분자가 얼마만큼 이쁜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야. 분자가 동그랗게 생겼는지 세모나게 생겼는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분자의 일단 모양을 볼 거고 이 분자가 극을 띄는 분자인지 극을 띄지 않는 분자인지 이런 거 살펴볼 거고 그리고 분자 안에 결합각이 있는데 각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도 살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128페이지 분자 구조와 일단 구조를 알아보고 그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꼭 준비하고 필기할 거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시간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